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2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 근래 미국 시장은 혼조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는 다우가 1% 정도 올랐었는데 나스닥이 1% 넘게 빠졌었죠. 오늘은 다우가 업데이트 안 됐지만 다우가 0.7% 정도 하락했고 나스닥이 1.2% 오르면서 끝납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이 약간 불안한 양상 아닌가 뭐 그런 해석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가 뭐 시장의 주도주죠.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6%를 올랐습니다. 어저께 6% 빠진 거를 바로 되돌렸죠. 그러면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모두 오르는 뭐 그런 상황도 나왔습니다.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인 미국을 한 종목이 등락을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 종목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한 종목 하나가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는 뭐 이런 현상은 결코 시장에 도움이 안 되죠. 서학개미가 엔비디아에서 투자한 돈이 14억 4,6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샀네요. 그렇죠? 많이 샀습니다. 저는 사실 엔비디아 주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거는 우리나라 개미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4일 하락하고 오늘 하루 반등하는, 3일 하락하고 오늘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 엔비디아 뉴스가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왕이 72만 주를 팔았다 합니다. 21일까지. 그리고 다른 임원들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대주주와 CEO가 팔으면 그 주식은 못 가는 확률이 높죠. 예전에 테슬라가 그랬죠. 테슬라가 잘 갈 때 일론 머스크가 계속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에서는 그 정도 괜찮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테슬라가 많이 밀렸죠. 엔비디아도 지금 제스랑이 팔았다는 거, 뭐 규모는 72만 주니까 전체 규모 보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CEO가 팔았다는 것은 일단 좀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오겠죠. 특히 액면 분할 너무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액면 분할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계속 땡겼다, 뭐 그런 해석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AI의 대세이긴 하지만 대주주나 CEO가 물량을 파는 것만큼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워렌 버핏은 중국 BYD 지분을 파는데요. 미국 통상 정책이 점점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뭐 반도체부터 해서 모든 시장에 싸움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걸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리사쿡 연준이사는 이런 발언을 하네요. 올해 인플레이션이 거의 변하기 어렵다,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내년 2025년에는 인플레가 더 급격하게 둔화되어서 금리 인하의 길을 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올해 금리 인하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연준에서는 올해 한 번, 그 다음에 9월달에 하게 되면 2번 정도까지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리사쿡이나 연준이사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좀 없을 확률을 좀 열어두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1.3에서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지표가 둔화되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는 지표가 둔화된 것도 있고 강화된 것도 있어서 사실 다 믿을 수는 없죠. 모든 지표가 다 한쪽으로 기울어야만이 시장의 믿음이 좀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국제유가는 1%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석유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뭐 그런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는 1.2%, 나스닥은 0.76% 하락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우 먼저 좀 보시면 일봉을 보시면 여기 올랐죠. 요걸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헤드엔 약간 어깨가 좀 좁긴 한데요. 어쩌면 이게 헤드앤 숄더를 완성하는 과정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일단 뭐 어저께 뺐던 걸 일부 돌렸지만 5일선을 회복하거나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반등이었을 수 있다. 특히 엔비디아가 하락 추세일지도 모른다.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나스닥의 흐름을 좀 볼 필요성이 있죠.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차트 해외 차트 한번 보시면 해외 차트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그렇죠? 이거 똑같죠? 나스닥과 차트 거의 비슷하죠? 일단 U20에서 깼다가 올라오는 상황. 어저께 시간에서 조금 빠지는 것 같더니 같지 않나요? 오늘 올라왔네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끝나는데요. 20에서 5일선에 갇혀서 끝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좀 빠졌어요. 유가는 이제 인플레이션 아까 뭐 리사쿠도 인플레이션 뭐 둔화 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유가를 가보면 이 서부텍사스 중진류를 보셨을 때요. 딱 벗어나 있네요. 그렇죠? 요즘 제가 유가 차트 별로 안 보여드렸었는데 유가는 요 라인에 있어야 한다고 했죠? 요 라인에. 근데 벗어났네요. 벗어났습니다. 요 라인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벗어났다는 건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오늘 1% 하락했으니까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거네요. 1% 하락했으니까 여기까지 와 있네요. 요 상단선 위에 걸쳐 있는 상황이다. 유가는 무조건 이 안으로 들어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좀 가져올 수 있다.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가 여기에서 또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원달러가 여기에서 또 올랐습니다. 어저께 1387원에 끝났거든요. 1387원에 끝나는데 여기에서는 원달러가 종가 1391원, 장중고가 1392원.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 안 하는 데도 안 떨어집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좀 그 문제로 좀 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난번에 뭐 국민연금과 뭐 통화 수업을 조금 더 늘렸다 뭐 그러면서 환율을 올라가던 걸 밀어내긴 했지만 이 전체적 흐름으로는 이게 빠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금리 인하를 시동을 걸면은 빠지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뭐 1,000원대 초반까지 밀리는 일은 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계속해서 반도체 모든 반도체 미국으로 다 공장 지어야 되죠. 그렇죠?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로 돈을 다 쏠릴 수밖에 없는 국채 발행해 가지고 지금 뭐 국채 쪽으로 돈이 다 쓸려 들어가는 상황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슈퍼 달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는 거죠. 떨어져도 뭐 금리 인하 할 때마다 한 번씩 떨어지는 정도, 그리고 다시 반등 주고 뭐 떨어지면 금리 인하하면 또 떨어지고 반등 주고 이거 반복하지 않겠느냐, 그런 해석도 좀 해봅니다. 물론 뭐 금리 인하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오늘 우리나라 그 연준에서도 9월과 12월 사이에 금리 2번 내릴 거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따라가는 거죠.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9월부터 하게 되면 우리나라 분명히 따라갈 겁니다.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2%대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2.25. 그러니까 그거 유지할 겁니다. 그 폭을 유지하는 상황을 갈 거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제기되는 우리나라 시장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이 9월에만큼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로 어제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 특이합니다. 어제 기관이 이 업데이트 안 됐습니다. 어제 기관이 한 5천억, 4,500억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끌어올렸는데요. 기관이 왜 끌어올렸을까요? 왜냐면 그동안 매도가 많거든요. 기관이. 요 근래 매수를 했지만 이 매수 위치가 이 선물 지수로 보시면요, 굉장히 높아요. 코스피로 보시면 4일 전이거든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매도하고 여기는 매수하고.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지만 기관이 여기까지 매도를 하다가 올라올 때 매도를 하다가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그럼 더 가겠다는 의미인지 시장에 뭐 약간 혼란을 주기 위한 매매를 한 건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이해 안 되는 뭐 흐름이 좀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관의 흐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기관의 흐름을 좀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